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해피 프라이데이. 새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차당을 할수록 인생이 평온해진다. 뭔가 조금 너무 기대하는 것 같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차단할수록 인생이 평온해진다. 최근 몇 년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면 아주 큰 소음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듣고 싶은 소리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빨라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사는 우리는 각종 소음에 둘러싸여 점점 인생의 길을 잃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은 효율로 자신의 가치를 제고하고 싶다면 인생의 소음을 줄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외부의 소음 차단하기. 현재에 집중하며 외부의 소음 차단하기. 잠깐 또 생각하고 왔어. 혹시 업무 시간에 동료들이 가십거리를 놓고 수다 떨기 잠깐 듣는다는 게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어버렸고 결국 업무는 하나도 못한 경험, 아니면 이제 막 책을 읽으려는데 메신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고 참지 못하고 핸드폰 들었는데 다시 내려놓으니 이미 야심한 밤.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에는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안정은 일종의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시끌벅적한 대인 가게는 하지만 그녀는 당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도 못하고 고과도 처참한 성적을 받았다. 왜 그랬지? 상사와 동료들에게 잘 보이는 회사 생활 때문에. 그녀는 그제야 시끌벅적한 대인 관계는 피상적일 뿐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업무 능력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에 깔아두었던 엔터테인먼트 앱을 모두 삭제하고 모든 약속과 회식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회사 열람실에서 내 5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열람실의 문은 그녀를 방해하는 모든 소리를 차단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잠시 대인관계를 잊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주의력을 업무로도 연장했습니다. 동료들이 한담을 나눌 때도 그녀는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고유한 공간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연마하며 연속적으로 놀랄만한 업무 성적, 젊은 날에는 시끄러움이 인생의 필수품이라 여기며 귀에 들려오는 소식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 연륜이 쌓이면 그런 시끌벅적함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요함이야말로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맞아요. 그는 유명세를 등에 업고 주류 다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은 개인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와 무관한 시끄러움을 차단하고 어수선한 소음 가운데서도 조용한 곳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자신에게 집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방을 지우고 소문을 필터링하기.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매몰되어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생각 그리고 직관을 놓치는 상황을 경계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행동은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 내면이 어지럽혀진다. 얼마 전 사촌 언니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샀다. 창문이 작아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지적, 낡은 구조다. 사촌 언니는 점점 마음에 들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것을 그 남의 말 때문에 어렵게 아파트를 샀는데 그녀니까 고민에 빠진 이유는 타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때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입은 다른 사람의 몸에 달려있지만 인생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 타인은 그 누구라도 결국 내 삶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 내 인생의 조타수는 나 하나뿐이다. 오, 이 책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직관을 놓치는 상황을 경계하라.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빨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나요? 혼자만의 시간, 이게 많아서, 네. 위하는 인생, 살아간다는 것에서 인생은 그 누구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느낌에 속한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당신이 정상에 있든 바닥에 있든 남들의 평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지적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 마음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전부 믿으면 자신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사람의 입속에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의 평가를 밖으로 뱉어버려야 제대로 깨어있는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이고 자아 성토를 멈추라. 내적 전쟁 멈추기라는 책에서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내가 너무 교양 없이 굴었나? 아이에게 잘못된 본보기를 보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지? 말싸움에서 졌어. 아이는 진작에 그 소동을 잊었는데 엄마는 며칠째 잠을 설쳐야 했다. 사실 그녀는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을 언제나 훌륭히 해냈습니다.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었다. 오케이. 심리상담사는 그녀에게 60점짜리 엄마가 되라고 조언하며 스스로 트집 잡는 일을 그만 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힘든 여정인데 자신에게까지 대립각을 세우면 인생은 고통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넌 제대로 답을 못해. 같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8년, 그는 사내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직원.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동안 그의 삶은 점점 소극적 비난적으로 되었다. 자기 비판보다 더 강한 비판은 없고 본인 외에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는 판사도 없습니다. 자기 비하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자책하면 고통만 반복될 뿐 자신을 받아들여 먹구름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볼 수 있다. 또 자기 비하를 멈추면 그동안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깊은 골짜기도 사실 얕은 모래정에 불과하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정보는 넘쳐났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떠들썩한 열기를 쫓아보면 초심을 잃게 되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면 자신을 비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인생이라는 수행의 길에서는 잡념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책은 제가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감정 소모, 성숙한 어른이 하지 않는 세 가지. 시리에 빠져도 원망하지 않고 힘을 키우되 언쟁을 하지 않으며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역경에 빠져도 굳건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시리에 빠져도 원망하지 않기. 힘을 모을 때는 언쟁하지 않기. 옛날에 한 수지와 농부가 이웃에 살았고 하란 수지의 집을 지나던 농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책만 잡고 살아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당연히 쓸모있지. 확실히 쓸모 없지요. 선생님 어찌 공부가 쓸모없다고 하십니까? 공부가 쓸모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겠지요. 글을 모르는 농부에겐 밭을 읽는 게 공부보다 중요할 테고 공부하는 사람에겐 서책을 읽고 입신양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와 농부가 언쟁을 벌인 건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시간을 공부에 더 매진했다면 아직 수제에 머물진 않았을 테고요. 현자의 말을 들은 수제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놓고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언쟁한 시간을 차라리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 활용하는 편이 낫다. 그쵸? 철학가 난을 평정하자 수많은 조정시료가 그를 비방했습니다. 반역자라 손가락질했다. 왕양명은 아무런 대응도 변론도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는 노인이 되었을 때쯤 당대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나 나를 눈에 거슬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 패자만 있을 뿐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당신을 소모하게 하는 그 사람과 다시 보면 당신의 잘못이라는 말이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높은 곳에 서야지만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과시하지 않기. 도덕경에서 숲속나무가 빼어나면 바람도 치고 지나간다. 과시하지 않는 거. 오케이, 감정이 억지다 하기는 조금만, 과감한 빼기는 많이. 몸을 다스리는 5가지 감정은 뭘까요? 경원은 강직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 화는 간을 상하게 하고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정말? 왜야? 그렇게요?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걱정은 폐를 상하게 하며 두려움은 심장을 상하게 한다.
화도 좋지 않고 기쁨도 좋지 않고 생각도 좋지 않고 공적도 좋지 않고 두려움도 좋지 않네? 기쁨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쵸? 어. 어. 부정적인 감정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체 기관을 공격합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도시 직장인들이 100가지 병은 기운에서 생긴다. 100가지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중의학에서는 기운과 마음으로 만병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기운과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날뛰면 기혈과 경맥이 막힌다.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증이 있으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찾아온다. 흔히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나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에 기록된다. 와, 너무 좋은데요? 병이 난다는 건 곪은 감정이 극에 달해 몸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면 몸도 편안한 상태가 되고 반대로 낙담하고 싶어하면 몸도 가을나것처럼 생기를 잃고 맙니다. 현대인들은 건강관리에 유난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며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몸에 좋다는 차를 마시고 대량의 보조식품을 섭취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 사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건강관리도 해야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모르쇠 전략을 한다. 오케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에 따라 상이한 반응과 감정을 보이고 동일일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면 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전환하는 방법을 익히고 감정과 기분은 후천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해 봅시다. 동감력 배양.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걸까?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외부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마음이 심하게 흩날립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각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나 지나친 우려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답변이 늦었던 건 어쩌면 제때 확인을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상사의 눈빛이 하나 보였던 건 상사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둔감력은 이런 예민함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둔감력이라 말 그대로 둔감한 힘입니다. 일상의 자극과 상처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얼굴은 두껍게, 아량은 크게, 감각은 무디게 하라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둔감력. 둔감력 수업. 맞아요. 참 둔감력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주의력 분산. 성격이 과격한 캐릭터입니다. 툭하면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라며 항상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주문을 외우자 그녀가 화를 내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주의력을 분산하여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주문을 외우는 것 외에도 숫자를 세어 감정의 대상을 전환한다던가
현장을 신속하게 벗어남으로써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다. 맞아요. 이걸 주의로 분산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습관.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운동을 통해 체내 분비를 촉진하면 대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있다. 감정이 평온해지면 태도가 밝아지고 태도가 밝아지면 고목에 꽃이 피는 것처럼 몸도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평온한 마음이 치료를 위한 독한 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도 괴롭히지도 맙시다.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것은 천천히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게 감정 기복이 심할 땐 가끔 모르쇠 전략을 써도 무방합니다. 이성적인 모른 척은 위험을 제거해주고 현명한 모른 척은 갈등을 해소해준다. 삶은 아름답고 우리 인생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게. 네, 이렇게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번 주는 이 책을 좀 한 며칠 안에 사실 끝낼 수 있겠죠? 금방 읽으니까. 네, 아이린님 수고했어요.